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2월 마지막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비문학 하나랑 문학 2개 이 정도를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네. 자, 봅시다. 자, 5쪽 펴 봅시다. 5쪽. 저 공책 다 가져왔지? 공책 다 있지? 또 공책 없는 사람. 어? 놓고 와. 못 받았어? 그럼 맞아. 아이는 공책을 줘야지. 윤정, 너 공책 없어? 알았어. A4 용지 갖다 줄게. 아이나, 넌 다음 시간에 선생님 꼭 공책 줄게. 민서 씨도 안 가져왔어요? 너도? 빠져서 그러구나. 알았어, 둘 다 줄게. 넌 꺼져. 자, 같이 읽어보자. 시장 지배력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결합하는 합병이 있다. 자, 합병 동그라미. 합병에는 해당 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새 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도 있으나 신설합병 동그라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대부분 한 회사는 존속회사로 나머지 회사는 소멸회사가 되는 흡수합병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흡수합병 동그라미. 합병의 절차를 밟으면 따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회사의 소멸 효과가 발생하고 소멸 회사 직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과 부채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존속 회사로 포괄 승계된다. 포괄 승계 동그라미. 자, 적어보자. 자, 1번. 무슨 단어가 있었지?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합병이겠지. 그 다음 두 개의 단어가 있었어. 뭐가 있었지? 신설합병, 그 다음에 흡수합병이 있었어. 그 다음 흡수합병의 옆으로 쭉 줄을 하나 긋고 뭐라고 쓸 수 있겠지? 포괄 승계라고 쓸 수 있었겠지. 오케이. 자, 좀 이따 이제 단어 설명해 줄게. 두 번째. 주식회사의 경우 합병 계약의 체결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식회사 동그라미. 주주총회의 승인 동그라미.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발행한 주식의 수량과 액면가에 의해 결정되며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주식 동그라미 해놓자. 회사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은 각자가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하며 주식수의 비례 동그라미. 합병 승인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3분의 2 동그라미.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3분의 1 동그라미. 찬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루어진다. 모두 충족 동그라미. 끊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반대 동그라미. 주식 매수 청구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주식 매수 청구권 동그라미. 그러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전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주주총회가 끝나고 20일 이내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야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또 적어봅시다. 주식회사 주주총회 승인 주식수 비례 합병 승인 3분의 2 3분의 1 오케이, 좋아요. 모두 충족 합병 반대 주식 매수 청구권. 머릿속에 그려지지? 얘들아, 이 글을 쓸 때 공책에만 이렇게 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 머리 안에 공책이 하나 더 있다 생각하고 같이 써가.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은 주식 매수 청구권 이러면 내 눈에도 주식 매수 청구권이 보이지만 항상 뇌에다가 각인을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 알았지?
자, 그렇게 하면서 갑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하고 두 번째 단락의 연결 관계가 어떻게 되니 얘들아? 첫 번째 단락은 합병에서 신설합병과 흡수합병 얘기를 했고, 근데 흡수합병이 중요하대. 맞지? 대부분 이래. 그럼 흡수합병이 어떻게 된대? 얘들아? 아, 주식회사인데 주주가 있고 주식수에 비례하고 거기서 어때? 무슨 조건이 있고 그렇게 해서 된대. 근데 반대한 새끼는 또 반대한 대로 방법이 있대. 이렇게 됐지. 자,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합병으로 인하여 두 회사의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들은 합병 비율의 불공정한 산정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합병 자체가 무효가 되기도 한다. 불공정한 산정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합병 비율은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합병 비율 동그라미. 존속회사 주식 한 주와 소멸회사 한 주가 지닌 가치의 비율로 가치의 비율 동그라미. 이를 결정하려면 합병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치평가 동그라미. 오케이. 자, 또 적어보자. 불공정한 산정이 되면 어때? 얘들아?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 합병 비율은 가치의 비율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 가치평가가 선행돼야 돼.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가봅시다. 가치평가 선행. 오케이.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어려워져. 자, 네 번째 단락 갑시다. 자산가치평가법은 기업이 보유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기준으로 평가한다. 자산가치평가법 동그라미. 그 다음 뭘 동그라미 해야 될까 얘들아? 순자산 동그라미 해야 되겠지. 그렇지. 평가 기준일까지 이를 기록한 대차대조표로 대차대조표 동그라미. 기업의 재정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평가 방법이 간단하고 객관적이지만 간단 동그라미, 객관적 동그라미. 기업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미래 가치 동그라미, 한계 동그라미. 오케이. 그다음 기업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예상되는 기업의 미래 수익에 자, 미래 수익 동그라미. 적정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 수익으로 환산하는 수익가치 평가법이 있다. 적정 할인율 동그라미. 수익가치 평가법 동그라미. 할인율은 이자율을 역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연 10%라 할 때 현재 100만 원은 1년 뒤 110만 원이 되므로 기업의 미래 수익을 추정한 후에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 수익으로 환산해 보는 것이다. 뭔 말이야? 좀 어렵죠? 넘어가. 그러나 이 방법은 미래의 현금 흐름과 할인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주관성 동그라미. 자, 잠깐만 고개 들어. 이번 단락을 정리한다 할 때 제일 먼저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어떤 단어 두 개를 먼저 쓰는 게 맞을까? 어떤 단어 두 개를 먼저 쓰는 게 맞겠지? 뭐야? 자산가치 평가법 먼저 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뭘까? 그 다음 수익가치 평가법 써봐. 자산가치 평가법, 수익가치 평가법 두 개 썼어요. 그 다음 자산가치 평가법에는 순자산 기준, 대차대조표 계속 써 얘들아. 금방 좋아질 거야. 그리기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계속 이렇게 훈련하고 나면 좋아져. 누가 그리기를 좋게 만들어줄 수는 없어. 너희가 노력하고 뇌를 굴려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 뭐래 여긴? 미래가치 판단 한계. 됐지? 그 다음 수익가치 평가법 쪽에는 미래수익 적정 할인율. 맞죠? 근데 주관성 개입. 세상에는 자산가치평가법과 수익가치평가법이 있어. 각각의 특징과 단점들이 있어. 맞지? 그 다음 가보자. 다음 단락에 갑시다. 기업의 재무상태나 미래가치가 아니라 시장 원리에 의해 형성되는 가치를 기업의 가치로 결정하는 시장가치평가법이 있다. 했어. 시장가치평가법 동그라미.
시장의 원리 동그라미 해놓자. 첫 번째 줄에.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에 대해서 상장 주식 동그라미. 우리나라 법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시장 주기를 평균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평균 방식 동그라미. 최근 1개월간 평균 주가, 최근 일주일간 평균 주가, 최근 하루의 주가 각각을 다시 평균하여 합병 가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합병 가액 산출 동그라미. 이렇게 산출된 두 회사의 합병 가액의 비율을 합병 비율로 정한다. 그런데 상장회사와 발행한 주식이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비상장회사 동그라미. 상장회사만 시장가치평가법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끊어. 비상장회사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반영 비율인 2대3으로 하여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2대3 동그라미 가중평균 동그라미. 합병이 성사될 경우 소멸회사의 자산이나 부채가 존속회사로 승계되기 시작하는 기산일은 기산일 동그라미.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빠른 날의 전일이다. 이사회 결의 동그라미 합병계약 체결일 동그라미 전일 동그라미. 됐습니다. 오케이. 적어봐. 이제 마지막 단락. 적어봐. 불러줘. 시장가치평가법. 시장가치. 시장원리. 그 다음 뭐가 있어? 상장주식. 평균 방법. 그래서 화살표에서 합병가액 산출. 중요한 단어. 합병가액 산출. 그 다음 비상장회사. 는 자산가치, 수익가치 2대3. 그냥 2대3만 적어도 돼. 나중에 찾아도 되니까. 그 다음에 가중평균. 그 다음 마지막에 중요한 단어는 뭐였니? 기산일이라는 게 나와. 기산일은 뭔지 모르는 두 날짜의 중에 빠른 거의 전날. 전일. 이 정도 적어놓으면 되겠지. 알았지? 자, 고개 들어봐. 오, 글 좀 읽은 것 같지? 자, 조금 설명을 해줄게. 선생님이 지문 설명을 잘 안 해주니까 어렵다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초반만 어려워. 왠 줄 알아? 니네 수학 배울 때 처음에 쉬워? 어려워. 내가 뇌를 아프게 하는 거야. 니네 잘 예를 들어보자. 너희가 맨하탄을 놀러 가는데 방법이 두 가지야. 송재율 가이드 아저씨를 따라서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더니 깃발을 하나 들고 있어. 따라오세요. 이 버스 타세요. 내리세요. 여기가 타임스퀘어예요. 잠깐 구경하세요. 자, 따라오세요. 여기가 월스트리트예요. 황소 여기 보이죠? 여기서 사진 찍으세요. 따라오세요. 자, 여기가 쌍둥이 타워 무너진 곳이에요. 여기 사람 많이 죽었죠? 네, 따라오세요. 여기가 소호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가 한인타운이에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공항입니다. 잘 가세요. 자,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어. 두 번째 방식은 선생님 방식이야. 재현아, 인천공항에 가. 제2터미널로 가. 단어를 하나 찾아. 대한항공 비즈니스 클래스 카운터. 단어 하나 찾으라 했어. 체크인. 됐어.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 공항 도착. 그 다음에 우버. 단어 찾아. 우버 앱 깔어. 그 다음에 거기 타임스퀘어 쳐. 눌러. 타임스퀘어 가서 맘마미아라는 단어를 찾아봐. 월스트리트 가서 황소상을 찾아봐. 황소상 가면 좀 웃기거든. 이거 너희들한테 가봐. 졸라 웃긴 거 있어. 어느 부분이 굉장히 밝아져 있어.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중국 애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 그 다음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찾아가. 그 단어를 찾아. 소호를 찾아. 그 다음에 구겐하임 갤러리를 찾아. 단어야 다. 그 다음에 자유의 여신상 찾아. 그 다음 다시 존 F 케네디 공항 찾아. 돌아와. 여기 지점들 단어들만 찾아서 각각 걸 다니면서 헤매봐. 훗날 나중에 누가 여행의 실력이 많이 늘까 얘들아? 승찬아, 누가 많이 늘 것 같아? 두 번째 방법이 많이 늘겠지.
선생님은 너희들이 집에 가서 아이나 졸라 빡세게 복습을 해줘야 돼. 정말로. 수지는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 요즘. 겁내 빡세게 복습을 해야 돼. 이게 왜 이 말을 하셨지? 모르면 질문하라니까. 알았어? 그러면서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나는. 자, 근데 이번에 좀 설명해 줄게. 자, 이 글에서는 합병에 대한 얘기, 가치평가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지. 단어만 조금 설명해 줄게. 여기에 너희들이 조금 알아야 될 단어가 있어. 첫 번째는 대차대조표라는 단어가 나왔어. 맞지? 대차대조표. 이게 뭐냐면 모든 기업은 우리나라 상법상 재무제표를 만들게 돼 있어. 재무제표가 뭐냐면은 이 회사가 돈을 얼마를 벌었고 돈을 어디다 얼마를 써서 어떻게 돈이 있었는지를 너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영수증과 국세청 자료에 따라서 세무사님 또는 회계사님이 해주는 거야. 물론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어. 좀 복잡하지만. 그게 재무제표야. 거기 안에 대차, 대조. 어떤 것들을 비교하고 어떤 것들을 대조해보는 그 표요. 뭐야? 이 회사의 현재 남아있는 돈과 돈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대차, 대조표야. 이해하겠지? 현우는 잘 알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너희들이 헷갈릴 만한 단어가 있어. 얘들아. 주식회사란 말이 나왔어. 상장회사란 말이 나왔어. 비상장회사란 말이 나왔어. 여기서는 너희가 이 세 단어는 잘 모를 거야. 각각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 경제를 배웠으면 조금 알 수 있었을 텐데 세 개가 조금 헷갈린 단어들이야. 주식회사의 반대는 개인사업체야. 세상에는 얘들아 두 가지의 사람이 있어. 하나는 자연인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이 있어. 이 구조를 알아야 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둘 중에 뭐예요? 법인이에요? 자연인이에요? 법인은 뭐냐면 자연인끼리 모여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걸 법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대부분 이 법인은 주식회사 뭐라는 글자가 붙어. 자, 우리가 100억을 가지고, 예를 들면 1억을 가지고, 그래 100억이라 하자. 100억을 가지고 회사를 하나를 만들기로 했어. 내가 돈이 80억쯤 있어. 20억이 더 필요해. 회사를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면 20억을 구해야 돼. 그랬더니 김윤이 갑자기 자기가 100억 있대. 그러면 김윤한테 회사 뺏기겠지. 그럼 김윤한테 뭐라 그래? 됐고 20억만 투자해줘. 투자해줘가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러면 주식이 어떻게 되겠니? 서로 믿어야 되겠지. 근데 믿을 수가 없지. 내가 윤이 돈 20억 들고 튀면 어쩔 건데? 가위바위보 하겠지 김윤이? 근데 자 20억에 대한 그걸 써줘야 되겠지. 그게 뭐야? 주식이겠지. 그럼 나는 80개를 가지고 있는 거고 김윤은 20개를 가지고 있는 거겠지. 이해되지? 그게 바로 얘들아 주식회사야. 그럼 개인사업체는요? 내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아무도 없어. 주식회사 보통 법인이지 다. 법인이야 여기. 법인사업체를 몇 사람의 자연인이 모여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등기국에 가야 돼. 그래서 등기소에. 강남 등기소 여기 서초에 있어. 그 법원단지. 거기 가면 등기소에서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져. 여기 지금 여기 예친하고는 이쪽인 것 같아. 시대인재는 여기야. 여기가 훨씬 더 큰 회사들이 많지. 왜냐면 보통 여기 있다가 여기로 넘어간 이유는 세율 때문에 그래. 세율이 좀 달라. 여기는 돈 많이 벌면 세율이 50%대 6밖에. 근데 여기 맥스 세율이 22%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로 만드는 게 좋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개소리야 그건. 여기 안에서는 또 개인이 돈을 갖고 오려고 그러잖아. 여기서 예를 들면 회사 통장에 100억이 있어. 근데 내가 갑자기 도박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1억 정도를 빼왔어. 근데 김윤이 바로 나를 신고했어. 저 새끼 도박했대요. 그것도 회사 돈으로요. 이러잖아. 그러면은 바로 국세청에 보고가 돼가지고 검찰청에 가가지고 김윤이 소장을 접수하면 그걸 뒤져봤는데 진짜 그 돈을 내가 빼갖고 내 통장을 빼갖고
거기 아무 서류가 없고 내가 도박을 했어. 그러면 바로 올인되는 거야. 어디로? 동부구치소로 올인. 가지고 김윤희 안녕. 너 나오고 싶으면 나한테 내 말 잘 들어 주식 넘겨. 이게 바로 이제 악성으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그런 절차인 거야. 아니, 헛소리 해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돈 빼가면 큰일 나. 근데 이 회사가 주식회사가 되면 무조건 비상장 회사가 돼. 상장은 뭔데요? 라고 하잖아. 가로 열고 뭐가 되냐면 코스피, 코스닥 상장이라고 하는 거야. 코스피나 코스닥이 상장돼 있는 회사야. 근데 코스피나 코스닥을 아무나 상장해주면 얘들아 주식회사 송지열 하나 만들고 상장시켜. 주식회사 송지열 2 또 상장시켜. 그러고 나서 주식 팔아먹고 주가 조작해. 어때? 국민들이 혼란스럽겠지. 그래서 상장회사가 되려면 비상장 회사 중에 일정 규모의 매출이 일정 기간 이상 그리고 일정 수의 주주가 있고 일정 수의 감사가 있고 일정량의 뭐가 있고 조건이 졸라 많어. 그러면은 금감원하고 그 다음에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상장 심사를 거쳐. 그게 백종원 아저씨가 옛날에 막 힘들어하고 이런 거야. 메가스터디 그런 거 다 겪은 거야. 시대인재는 내가 생각하기에 상장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메가스터디가 비상장 회사였다가 상장 회사로 바뀐 거야. 그러면 아우 진짜 상장 회사 대박이네. 메가스터디 회장님 재벌이고 이러잖아. 과연 그게 진짜 좋을까? 우리나라에 비상장 회사 중에 졸라 좋은 회사가 하나 있어. 내가 봐도 그 형은 진짜 부러워. 대박이야. 사람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를 알려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분이야. 누구냐면 비트코인 우리나라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두나무야. 주식회사 두나무는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이런 거 유튜브 찍으면 안 되는데 들은 얘기인데 업비트 키잖아 얘들아 반짝반짝거려. 그냥 계속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거리는 게 각 코인마다 반짝반짝반짝반짝 거려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거래 수수료가 떨어져. 그래서 하루에 100억 정도를 주식 코인이 잘 나갈 때 가만히 있는데 하루에 100억 정도를 벌어. 가만히. 그래서 골프를 치러 가잖아. 아유 지겨워 빵 치면서 아유 또 몇십억. 근데 직원이 100명이 안 된대. 근데 비상장이야. 너희 같으면 상장시킬래? 왜냐면 상장하면 자산가치 평가하기는 좋지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주가 생겨. 예를 들면 송지열이 주식회사 두나무 한 주를 샀어. 5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가 열려. 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야 니네 사장 나와. 나오라고. 나 주주야. 니네 주가 관리 똑바로 안 해? 이래. 그럼 짜증나 안 나? 그럼 혹시 선생님 몇 주나 가지고 계신데요? 한 주. 진상이라 그러지. 삼성전자 주주 쪽에 가면 이런 새끼 있대. 개진상이. 혹시 기업에 개진상 부리려면 해도 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모처럼 병신이다 있나 이러고 어떤 아저씨들이 들고 나갈 수도 있어. 알았지? 그래서 이런 장단점인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연인이 법인을 만들고 이 용어도 알고 있어야지 수능에 잘 나온다. 그리고 회사를 만들면 주식회사야. 근데 주식회사는 대부분 시작할 땐 비상장이야. 그 다음에 조건이 맞춰지면 상장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이제 이해되겠지? 자, 여기까지였어. 자,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문제. 자, 14번. 학생이 윗글을 읽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습니다. 얘들아, 읽는 방법에다 동그라미. 읽는 방법에 동그라미. 읽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게 요즘 트렌드야. 얘들아. 그러니까 요즘 이런 문제를 봐야 돼. 한 3년, 한 5년, 6년치 넘어가잖아. 어젠가 윤성훈 선생 인강 뭘 찾다 봤더니 사탐 기출문제를 3에서 5개년 기출분석이라고 적어놓은 거야. 내가 그래서 윤성훈 선생님 박수 쳐줄 뻔했어. 왜냐면 기출은 거기까지만 봐야 돼. 거기까지가 유효한 거야.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수능 교육과정평가에서 출제 지침 방향서에 3년에서 5년 안에 있었던 수능과 평가원에서 참고하여 유사한 문제를 만드시오라고 적혀 있는 거야. 이해하겠지? 자, 이게 바로 유사한 유형이야. 읽는 방법. 요즘 잘 나오더라고. 읽는 방법에서 여기 옆에다 화살표 찍 긋고 써놔. 사실관계라고 써놔. 읽는 방법 이딴 거 없어. 사실관계야. 문제에 쫄지 말란 거야. 자, 1번. 합병의 종류를 파악하고 끊어. 그렇지. 나 끊어.
합병의 종류를 파악했어. 합병의 종류 뭐니? 얘들아 어디에 나와 있어? 1단락에 나와 있지. 뭐 있어?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이 있었지. 그 다음 신설합병과 흡수합병 모두 소멸회사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읽었다. 모두 소멸한대. 이런 단어 조심해야 되지. 찾아봐. 맞아 틀려? 1달러. 찾아봐. 민살. 찾아봐. 어디 나와 있니 얘들아? 1달러에? 신설합. 자, 신설합병 앞에도 합병에는 해당 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거기다 밑줄. 모두 소멸 밑줄. 새 회사를 설립한 신설합병 있지. 근데 두 번째, 나머지 회사는 소멸회사가 되는 흡수합병. 대부분 한 회사는 존속회사로 나머지 회사는 소멸회사가 되는 소멸. 있지. 어때? 여기 그대로 나와 있었지? 1중이라고 쓰면 되겠죠? 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거는 확인용 문제라고 이야기한 게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2번. 대부분 합병이 흡수합병인 이유를 이해하고 대부분 합병, 야, 여기 이게 어디 나왔니 얘들아? 끊고 1단락 그 방금 읽은 부분에 나와 있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 있었지. 그 다음 흡수합병 이후 소멸회사가 법적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살피며 읽었다. 법적 권리 어디 나와 있니 얘들아? 법적 권리 찾아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회사 소멸 효과가 발생하고 자 어때? 여기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자신과 부채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존속회사로 포괄 승계된다. 있었지? 쉽게 찾을 수 있었죠? 1단락 중후에 나와 있죠? 3번 합병 승인의 조건을 파악하고 끊고 조건 뭐 3분의 2, 3분의 1 있었던 것 같아. 주식 매수 청구권 확보를 위해서는 발행 주식의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해야 함을 확인. 자, 3분의 1 이상 소유. 이게 뭐야? 전혀 안 맞는 얘기지. 자, 합병 승인 조건 파악하고 주식 매수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얘들아 3분의 1 이상 어떠니? 개소리지. 주식 매수 청구권은 어때? 반대할 때 전에 서면 통보하고 그 다음에 신청하면 되지. 맞지? 틀렸지 거기?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 소유 여기에 X표하면 되겠죠. 4번 주식의 합병 비율에 대해 이해하고 끊어. 이를 산정하기 위하여 각 회사에 대한 가치평가가 선행. 가치평가 선행 이거 단어 어디 나와 있니 얘들아? 3단락 끝줄에 나와 있지. 맞지? 오케이. 5번 합병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에 주목하고 끊고 상장된 주식에 대한 합병 가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이해하며 읽었다. 어때? 4단락 5단락에 쭉 나와 있지.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5번. 15번의 답은 1번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억에 따른 상장 기업의 가치평가는 기억이 뭐니 얘들아? 기억은 발행한 주식이야. 발행한 주식에 따라서 상장 기업의 가치평가라는 전제가 있었어. 상장 기업 가치평가 어떻게 됐었나 보니까 니은 디귿을 제외한 끊어. 니은 디귿을 제외한 순자산과 적정 할인율을 제외한 끊고 일정 기간 산출된 시장 주가로 합병 비율을 정한다라고 어디에 나와 있니? 5단락 중반에 나와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너희들이 틀리는 걸 자꾸 보잖아 얘들아. 선지를 안 끊어서 그래. 선지를 끊어보면 보여. 윤현수 자신 있지? 선지 끊는 건. 근데 선지를 많이 끊어도 돼. 또 끊어가면 되거든. 자, 이건 답은 그래서 1번이야. 자, 2번 보자. 기업의 수량과 액면가로 결정된 자본금은 끊고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 시장가치평가 요소로 활용된다 했어. 자, 상장회사는 시장가치평가 요소로 활용되지. 비상장은 뭐라 그랬어? 아니지. 자본가치랑 어때? 수익가치 2대3 이렇게 따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모두가 틀렸겠지. 이해됐죠? 3번 니은이 클수록 기업이 보유한 총자산이 또 커지므로 그 기업의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니은하고 어때? 미래가치랑 관련이 있어 없어? 없다 그랬지. 한계가 있다 그랬지. 틀렸지. 4번 니은의 디귿을 적용하여 기업의 미래가치를 추정할 때 끊고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라고 했어. 주관성은 뭐에 개입되니? 디귿에 개입되는 거지 니은에 개입되는 게 아니지. 맞지? 이 말 속지 마. 니은에 디귿을 적용하여 기업의 미래가치를 추정할 때라고 했어. 말장난 쳐놓은 거야. 니은에 디귿을 적용. 무슨 말이야 얘들아? 여기 순자산에 적정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야. 아니 순자산에 적정 할인율을 우선 왜 적용해?
상관이 없는 얘기지. 적정 할인율 자체만 놓고 봤었을 때 순자산이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매출액에 수익에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고 아니면 기업의 가치를 이미 평가해서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지. 거기에 주관성이 개입된 거지. 순자산에 적정 할인율 개입된 게 준혁아 맞아 아니야? 상관이 없지. 이해되겠지? 5번이 어려웠어. 5번 말을 잘 이해해보자. 적정 할인율이 클수록 동그라미. 얘들아 적정 할인율이 클수록이야. 클수록 미래 수익에서 환산된 현재 수익이 커지므로 그 기업의 미래 가치는 높이 평가된다라고 했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적정 할인율. 다시 읽어보자. 기업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예상되는 기업의 미래 수익에 자, 미래 수익 동그라미 했지? 적정 할인율을 적용해 미래 수익에 할인을 적용한대. 적용해 현재 수익으로 환산하는 수익 가치 평가법이 있다라고 했어. 자, 여기서 적정 할인율 이게 커질수록 미래 가치라고 했나? 아, 현재 수익 커질수록 현재 수익이 커진다라고 했어. 자, 우선 한번 그러면 살펴보자. 여기서 얘가 하나 나왔지. 이자율이 연 10%를 할 때 현재 100만 원은 잘 봐봐. 100만 원이야. 이자율이 10%야. 얘가 1년 뒤에는 110만 원이 된대. 몇 프로? 10%를 주어졌을 때. 그러면은 하나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디귿이 할인율이 클수록 미래 수익에 환산된 현재 수익이 미래 수익은 똑같아. 110만 원. 맞지? 맞지? 미래 수익은 고정이야. 할인율이 커진대. 몇으로 할까 얘들아? 원하는 거 얘기해봐. 좀만 올리자. 30%. 그렇지? 30% 올려보자. 30% 올리면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라고 해보는 거야. 맞잖아. 여기 100만 원에 10% 올리니까 이렇게 됐지. 그러면은 30% 올려서 110이 되는 거야.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거? 뚜두둔. 초등학교 계산이, 중학교 1학년 계산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여기 100만 원에 곱하기 1.1은 110이 됐죠. 맞죠? 그러면은 x에 1.3은 110이 됩니다. 그럼 x는 몇일까요? 대략 85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면 85만 원이야. 할인율을 키워버리면 어떻게 되니? 지금 현재 내 거를 할인을 많이 시키는 거지. 이 말 뜻이 그러니까 어때? 적정 할인율이 클수록 미래 수익에서 환산된 현재 수익이 어때? 미래 수익에 환산된 현재 수익이 할인율을 키워버리면 어때? 작아짐으로라고 해야 되겠지. 자, 이 숫자 써놔 얘들아. 요거 이렇게 써놓고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읽어봐. 난 방금 니네한테 타임스퀘어 가라고 얘기해줬어. 읽어봐. 이건 어디 읽냐면 아까 전에 적정 할인율 나온 부분 있지 얘나야? 그걸 읽어봐. 계속 읽어보고 따져봐. 재현아 알았지? 그러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오케이? 수지 알겠지? 모르면 갖고 와. 설명해 줄게. 알았지? 고민 좀 해보라고. 왜냐면 너희가 이 말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요 근거가 저렇게 되는구나. 여기에 근거가 있구나. 이 훈련을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생각이 빨라져. 알겠지? 지금 100%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100%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이해한 걸 집에 가서 확인하고 또 복습하고 해가지고 해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6번. 완전히 망나니 짜증 문제야. 왜 그러냐면 보자. 합병 계약서 작성을 했어. 존속회사 대 소멸회사의 합병 비율이 1대 A래. 주주총회에 갑이 50%, 을이 35%, 병이 15%를 가지고 있어. 미리 잠깐 얘기하는데 혹시 나중에 회사를 만들면 이런 구조로 만들면 좆된다. 좆된다 진짜. 좆대. 알았지? 왜 그러냐면 반드시 51%를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왠 줄 알아? 을하고 병 두 새끼가 배신하면 5대5 되잖아. 그럼 머리 아파지잖아.
적어도 51대 49는 만들어놔야 돼. 알겠지? 자, 인생이 중요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1번 보자. 합병 비율에서 A 값이 커질수록 존속회사의 주주에게 유리하다? 소멸회사의 비율이 커지는데 존속회사의 주주한테 유리할까? 유리 안 하겠지. 극단적 값을 생각해봐. 빵이야. 실제로 소멸회사 가치가 빵원이야. 어때? 거저 주워 먹는 거지. 맞지? 그래서 회사 가치를 깎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야. 이해되겠죠? 2번. 갑, 을, 병 모두 주주총회에 출석한다면 각각 3분의 1씩 의결권을 갖는다. 민주주의입니다. 말이 안 되겠죠? 대통령 뽑습니까? 이번에 지방선거예요? 아니죠? 3분의 1 틀렸죠? 비율은 어떻게 돼? 50대 35대 15 이렇게 되겠지. 알겠죠? 그 다음 3번. 갑이 단독으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단독 동그라미 합병 승인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도 끊고 합병을 통과할 수 있어. 아, 이게 맞아? 왜 맞아? 말해봐. 김현우 말해봐. 수학만 잘하지 말고. 아니, 그 시대인지 김현우 선생님 이런 거 같아서 맨날 놀리고 있어. 어? 이게 왜 그럴까? 자, 가보자.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었어. 2달러 가운데 봐봐.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은 각자가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 여기 나와 있지, 아까 큰 거. 그 다음 합병 승인은 주주총회에 출석하냐. 아까 출석한 내가 일부러 동그라미 안 쳐줬어. 출석한 동그라미 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창설하는 모두가 충족돼야 돼. 출석했어. 자, 출석 누구만 했어, 얘들아? 간만 했지. 출석을 한 사람의 몇 퍼센트가 몇 분의 몇이 해야 돼? 출석한 사람의 3분의 2야. 발행 주식에 그리고 플러스 그다음 뭐야? 동시에 발행 주식의 3분의 1이야. 그러면 출석한 혼자 있지. 그럼 100% 됐지. 그다음 발행 주식에는 몇 프로를 가지고 있어?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을 가지고 있지. 합병 승인 돼야 안 돼? 되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합병하거나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을이나 병 같은 새끼 안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교통사고. 차를 갖다 받아버리는 거야, 못 오게. 그리고 집 문 앞을 막아버리고. 실제 옛날에 영화 속에 그런 장면들 많이 나와. 그렇게 했던 거야. 이해하겠죠? 왜냐? 상법상. 이 상법이 되게 무서운 법이거든. 니네 예를 들면 상법에서 이제 뭐 경제법에서 경제사범에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뭐냐면 5억이지? 5억 이상 사기를 치잖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기가 아니라 특정 경제 가중 처벌에 따른 사기로 처벌이 돼. 특경이라 그래. 그래서 특경은 법이 미니멈이 올라가. 그래서 깜빵을 상당히 갔다 오셔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현재는 한 200억 이상 깜빵 사기치면 아마 정신 때려질 거야. 저기 누구처럼 얼마 전에 들어가신 형님처럼 푹 이제 계셨다 나오셔야 되는 그 아저씨처럼 종신형이 떨어질 수도 있어. 진짜로. 그래서 사기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긴 됐어요. 자, 그다음 4번 웃기죠? 직원의 동의를 거쳐. 이거 단어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니, 얘들아? 1단락에 밑에서 두 번째 직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라고 단어 있었지. 이런 근거가 다 있는 거야. 5번. 자, 합병에 반대한다면 주주총회 의결권 대신 주식매수청을 행사해야 손해에 대한 보상을 자, 어때? 주주총회 전 의결권 대신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는 어떤 순서로 되니, 얘들아? 잘 따져봐. 합병에 반대한 자, 2단락 뒤에 보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대충 읽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전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또한 주주총회가 끝나고 20일 이내에 주식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주식매수권 청구는 언제 하는 거야, 얘들아? 의결이 끝나고지. 맞지? 그 전에 하는 게 아니지. 여기에 답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뚜두두 17번. 어려웠었던 17번. 자, 다음은 시장가치평가법에 따른 두 회사의 합병 내용에 대한 보고서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 보기를 잘 보라 그랬지 선생님이 항상.
상장회사 A는 상장회사 A 동그라미 비상장회사 B와 흡수 합병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비상장회사 B. 두 회사의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은 10월 23일이다 이랬어. 야, 이거 대박이지. 두 회사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자산가치, 수익가치, 합병가액 뭐가 나왔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 힘들어. 자, 그래서 가보자. 1번 돌격 갑시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끊어. A가 B의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승계를 시작하는 기산일은 기산일 동그라미 10월 24일이래. 기산일. 아까 이 기산일 뭐라 그랬지? 둘 중에 하나의 빠른 날의 전날이라 그랬지. 근데 여기서 약간 속여놨지. 뭐라고 속여놨니 얘들아? 두 개가 날짜가 같지. 그러면 그 같은 날이 언제야? 10월 23일이지. 그러면 그 전날이면 언제야? 10월 22일이겠지. 틀렸겠죠. 2번 보겠습니다. 2번. 이게 이제 어려워. B의 합병 가액인 합병 가액 동그라미 나가 7만 원으로 산출되었다면 끊어. B의 주당 자산 가치인 가는 3만 원으로 평가되겠군 이랬습니다. 자, 얘들아. B의 합병 가액이야. 이 단어 어디 있어? 찾아봐. 몇 번째 단락이 어디 있어? 찾아봐.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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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그렇지. 거기에 뒷부분에 비상장 회사의 경우 나와 있지. 얘들아. 자, 비상장 회사의 합병 가액은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의 반영 비율을 잘 봐.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 비율을 어떻게 한대 얘들아? 2대 3으로 한 다음에 그다음 제발 끝까지 읽어. 뭐래? 가중 평균한다 적었지. 가중 평균이 뭐니? 평균 낸다고. 가중은 뭐냐면 얘네를 각각 곱한다고. 가중 더해준다고. 그리고 평균을 내준다고. 자, 그럼 보자. B 회사가 가가 자, 나가 7만 원으로 산출됐어. 나가 7만 원으로 산출됐어. 우선 7만 원 적어놓자. 자, 여기서 선생님이 퀴즈 하나 낼게. 재밌는 퀴즈야. 잘 맞춰봐. 이거 맞춘 사람 생각보다 없더라고. 잘 봐. 아직 보지 마. 선생님이 지금 뭐 하나 딱 보여줄 테니까 숫자 몇인지 알아맞혀봐. 알았지? 하나, 둘, 셋. 세고 앉아있지? 1억이야, 이 새끼야. 저렇게 된다니까? 이거. 자, 그 다음 다시. 하나, 둘, 셋. 아, 이건 세뱃돈 받아서 하나? 이거는 이게 10억이야. 알았지? 왜냐면 좀 돈 계산하는 거 좀 알아놔 얘들아. 보면 아니 석분 우리 마누라는 내가 뭐 해야지 50만 원 보면 잠깐 이게 남편 얼마야?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알아? 50만 원 하잖아. 1, 10, 100, 1000만 5만 원 보냈어? 50만 원입니다. 여기 앞에까지 세야 돼요. 알았죠?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이거 좀 알고 계세요. 왜냐면 아까 전에 어떤 애들 이거 풀리는데 7만 원 하라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얼마예요? 1, 10, 100, 1000만 7만 원이에요. 알았죠? 자, 7만 원이 나왔대. 근데 뭐라 그래 얘들아? 7만 원이 나왔는데 B의 주당 자산인 가는 3만 원으로. 자, 그러면은 보자. B 그러면 자산 가치는 가야. 맞지? 가야. 수익 가치는 얘들아 얼마니? 10만 원이야. 맞지? 그러면은 얘를 가중 평균 계산하면 뭐니? 얘들아 가에 곱하기 2 플러스 30만 원이지. 됐지? 그 다음에 가중 평균 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2대 3을 평균으로 나눠준다. 나누기 5. 이거는 7만 원이란 거야. 그럼 가는 얼마니 얘들아? 35만 원에 30만 원 빼니까 가 곱하기 2는 5만 원. 그러니까 가는 얼마야 얘들아? 25,000원. 됐죠? 25,000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겠죠. 25,000원이었죠. 이해돼 안 돼? 이거 이해 안 된 사람 손 들어. 빨리 솔직히. 좀 이따 개인적으로 추신 시간에 와. 알았지? 아은이는 아직 이해 못했을 수 있어. 초보니까. 온 지 얼마 안 돼서. 수지야 너 이해했니? 이해됐어? 민서 이해했어요? 가영아 이해했니? 준혁이 이해됐고? 김윤이 이해하지 마. 그냥 귀여워서. 현우 이해했고. 그 다음에 승찬 이해했어? 얘는 넌 이해하지 마. 이해했지? 오케이? 다 알겠지? 자, 뭐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 거기 있는 말을 그대로 갖다가 한 거였어. 3번 보자 얘들아. 3번은 B의 주당 자산 가치인 가가 이제 25,000원으로 평가되었을 때 합병 비율인 다는 1대 0.5로 어때? 자, 다시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럼 이번엔 자, 가가 25,000원으로 평가됐대. 그리고 얘는 10만 원으로 평가됐지. 그럼 다시 어떻게 해? 5만 원 맞죠? 플러스 30만 원 나누기 5 이러면 얘들아 얼마 나오니? 7만 원 나오지. 근데 7만 원이 나왔어. 근데 여기 합병가액을 봤더니 가는 얘는 어떻게 되니? A라는 회사는 합병가액이 28만 원이지. B는 7만 원이지. 맞죠? 그럼 나눠보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4대 1이 되지. 얘를 다시 1로 바꾸면 얘는 몇이 되니? 0.25가 되지. 그래서 답은 3번은 맞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2, 3번이 사실 얘들아 재밌는 말인데 같은 말이었어. 2, 3번 연결돼 있던 거야. 맞잖아. 2, 3번이 3만 원인 게 속인 거고 25,000원이었고 25,000원이니까 7만 원이 맞아떨어져서 그러니까 28번에 28대 7 해가지고 됐던 거지. 자, 4번 주관성 개입 X표. 5번 A의 경우엔 자산가치만 고려하면 되지만 자산가치 X표. 시장가치를 고려해야 되겠죠. 알겠죠?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 합병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고 그래서 가치를 평가하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차이가 있다. 그걸 알고 있었으면 이 글은 잘 정리됐습니다. 오케이? 이해 잘 됐죠? 잠깐만 쉽시다.